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육원이요? 신방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황진구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되묻는 아들의 모습에 신방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진구야, 왜 그래? 보육원이 그렇게 놀랄 일이요? 가사도우미라고 예비사돈 신방울을 무시하던 최명지가 결국은 신방울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젠가는 황진구에게 들킬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최명지가 신방울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며 LA갈비 타령을 할 때 들키고 말았죠. 돈도 많으면서 맛집 가서 사 먹으면 될 것을 굳이 신방울에게 재어놓으라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갑질이었죠.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황진구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 당장 나오세요. 황 사장 아니야. 어머니 잠깐 들린 거야. 최명지는 위기를 모면하려 둘러대 보지만 황진구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말에 속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오시라고요. 태어나서 여태껏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항해 본 적도 큰 소리를 내본 적도 없던 착한 아들 황진구는 오늘 처음으로 화를 내봅니다. 하지만 이건 신방울을 향한 화가 아닌 자신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진구는 신방울이 2년 전부터 이랬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집밥이랑 너무나 똑 닮은 도우미 아주머니의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느새 눈에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신방울의 말이 황진구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픈 몸으로 태어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의 약혼녀 윤세영에게도 화가 났죠. 자신을 2년씩이나 감쪽같이 속이다니.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큰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할 거야? 아니면 파혼이라도 하게? 윤세영은 파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자신이 잘못해서 불리해지면 그래서 파혼하게? 라며 황진구의 입을 막아버리기 일쑤였죠. 이번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충 넘어가자는 윤세영의 말에 황진구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황진구도 이제 이런 윤세영에게 진저리가 납니다. 안 그래도 자꾸만 구하나 때문에 요동치는 심장을 간신히 컨트롤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먹던 황진구를 발견한 구하나가 동석하여 술친구가 되어주려 했지만 주량이 소주 한 잔인 황진구가 무려 소주 반병이나 드시고 뻗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구하나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온 황진구를 침대에 눕히려다 둘의 입술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첫 키스였죠. 두 사람의 첫 키스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꼬맹이 10살 시절에 첫 키스를 했을 리는 없지만 2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었죠. 황진구가 혼자 사는 남자였다면 오늘 밤 만리장성을 쌓았을지도 모를 뻔했는데 에이, 아까비. 다음날 아침 눈을 뜬 황진구는 어젯밤 기억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은 안 갑니다. 어머니, 저 어제 집에 어떻게 왔어요? 응 진구야 거짓말 조금 보태면 회장님 따님이 너를 업고 왔어. 힘이 장사더라. 씻고와 북엇국 끓여놨어. 구하나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게 맞다면 어젯밤 입맞춤도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황진구는 볼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방울 모자가 마주 앉은 아침 식사 자리. 진구야 회장님 댁 일은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분란 만들지 말어. 얼마 후면 너희들 결혼도 할 텐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근데 진구야, 명지한테 무슨 일 있어? 신방울의 갑작스런 물음에 황진구도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는 황진구입니다. 왜요 어머니?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글쎄, 명지가 어제 조영사? 라는 사람한테 보육원에 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설마 명지도 잃어버리거나 숨겨둔 자식 있는 거 아니겠지? 자기가 말하고도 웃긴지 피식 웃어버리는 신방울입니다. 놀란 황진구가 다시 되묻습니다. 어머니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보육원이라고요? 그니까 내가 청소를 하다가 명지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형사랑 통화하길래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과 통화했다고 거짓말하자냐. 이름이 형사인 부동산업자라나 뭐래나.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명지 걔는 거짓말할 때 큰 소리로 화내는 게 특징이여. 내가 걔를 20년 넘게 봤잖아. 신방울의 말이 끝나자 황진구는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최명지가 구하나의 뒤를 캐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신여진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리던 황진구가 회장실로 향합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여진은 신방울을 도우미로 쓴 일 때문에 황진구가 따지러 온 줄 알았죠. 진구야, 어머니 일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회장님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어머니랑 약속해서요. 그 말씀 드리려 온 게 아니라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비서님도 불러주십시오. 황진구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니란 걸 직감한 신여진이었습니다. 장비서 들어와. 황진구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모님께서 형사를 시켜서 보육원을 캐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하나 씨의 뒤를 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동서가 우리 유진이 뒤를 캐고 다닌다고? 설마 유진이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내 딸이라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데 왜 의심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의심하는 건 아닐 테고 뭘 알고 하는 건가? 근데 진구야, 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 세영이가 이야기해줬을 리는 없고 누구한테 들은 거니? 신여진이 묻자 황진구가 답하길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말을 건네주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황진구의 이야기를 듣던 장비서가 깜짝 놀랍니다. 황 사장님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조영사요? 설마 그 조영사는 아니겠지요? 회장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양 실종사건 담당 형사도 조영사입니다. 같은 인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성이 같은 게 좀 신경 쓰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강조했던 장비서는 예전부터 최명지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죠. 유진이가 안 돌아오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최명지 모녀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갑니다. 회장님, 유전자 샘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샘플에 접근이 자유로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장비서의 말이 끝나자 신여진과 황진구는 충격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이지만 지금 세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최명지? 놀란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비서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부터 최명지에게 사람 붙여서 조영사를 만나는지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적임자가 한 명 있긴 한데 아직 신방울이 황진구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장비서는 황진구를 힐끗 훔쳐봤습니다. 장비서, 아주머니 그만두셨어. 진구가 다 알았어. 신여진의 말이 끝나자 장비서는 무안해졌습니다. 황진구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걸로 미안함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신방울이 계속 출근했다면 설치하는 게 자연스러울 일이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그 침묵을 깬 건 신여진이었습니다. 진구야. 황진구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었지만 황진구도 결심이 선 듯했죠. 회장님,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만입니다. 고맙다 진구야. 황진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가사도우미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최명지를 가장 가까이서 의심 없이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신방울이 제격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혼자 남아있을 은총이가 걱정도 되었죠. 퇴근 후 돌아온 황진구가 다시 출근해도 된다고 말하자 신방울은 무척이나 기뻤죠. 진구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리곤 신방울에게 초소형 도청기를 건넵니다. 진구야, 네 장모 될 사람인데 이래도 되는겨? 어머니, 이건 회장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저 세영이랑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진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신방울은 어떤 말을 꺼내도 진구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 방울 언니, 그만두신 거 아니었어요? 다시 출근한 신방울을 보자 최명지가 놀라죠. 회장님 입에 맞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잠시 더 해주기로 한 거니까
너 전처럼 나한테 막대하지 말어. 그러면 당장 나갈 거니까. 협박 같은 선전포고를 하는 신방울입니다. 위풍당당한 신방울의 모습에 최명지는 썩소만 날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지가 외출하자 신방울은 최명지가 신여진에게 했던 것처럼 침대 밑에 부적, 아니 도청기를 붙여버립니다. 자신이 하찮게 깔보기나 하던 신방울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또한 이 집에서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편 최명지에게 붙은 파파라치들이 장비서에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장비서가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죠. 조영사와 최이사. 신여진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신여진은 뒷목을 부여잡고 휘청거립니다. 유진이 사건 담당 형사와 혜성그룹 재무이사를 나몰래 만나고 다닌다니. 이건 누가 봐도 딱 범죄의 냄새가 났죠. 이제 믿을 건 도청기뿐입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들어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장비서 내부 감사 준비해. 회계장부를 들여다봐야겠어. 최명지가 회사 재무이사를 몰래 만날 일이 뭐겠어. 나 몰래 회사 돈을 건드리진 않았는지 확인해봐. 그렇게 장비서는 비밀리에 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청기에는 최명지와 윤세영의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엄마, 진구씨가 가진 정보 빼돌려서 구지석에게 주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당연하지 세영아. 어차피 황진구 그 자식은 형님의 개야. 유진이가 돌아온 이상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사는 유진이가 가질 게 뻔하잖아. 이제 황진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우리 걸로 만들려면 구지석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야. 너는 황진구 맘 안 상하게 잘 구슬려. 아직은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죠. 신여진이 급하게 회장실로 황진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녹음을 황진구에게도 들려줍니다. 황진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몸을 파르르르 떨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죽일 것만 같은 태세였죠. 진구야, 괜찮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와중에도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기 바빴죠. 순간 장비서가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로 수백억의 돈이 오랜 기간 조금씩 송금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명지 씨의 비자금인 듯 보입니다. 어떡할까요? 재무이사를 고발할까요?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기발하고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옛말에도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게 어떨까요? 조금은 불길한 생각이기도 한데 따님의 사망사고에도 장모님, 아니 세영이 어머니가 관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황진구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짜증났는지 세영이 엄마랍니다. 그래 진구야 그렇게 하자. 근데 은총이는 이대로 안전할까? 걱정 마세요 회장님. 우리 어머니가 은총이를 잘 보살펴 줄 거예요. 자, 이제는 신여진과 황진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명지 모녀가 회사를 먹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도청기는 여전히 최명지의 침대 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명지는 매일매일 자기 입으로 모든 걸 다 토해내겠지요. 이 모든 건 신방울이 선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한다고. 신여진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들에겐 상처를 주었지만 결과적으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신방울입니다. 이제 드라마의 흐름은 윤세영의 파혼으로 이어질 텐데요. 황진구에게 버림받은 윤세영은 과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요? 아마도 흘릴 겁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쪽팔려서 회사를 어찌 다니나 하는 걱정 때문이겠지요. 윤세영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